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이 함께하는 TV 똥덩이. 이번 주제는 아 공황 장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황 장애에 대한 이야기요. 그전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오늘 아침에 이제 제 아내랑 뉴스를 보다가 한참 웃은 일이 있 우 웃긴 일이 있어서 제가 하나를 먼저 이야기를 풀고 시작을 하자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뭐죠? 판다, 곰이 한국에 있었는데 이제 중국으로 간다 그러네요. 그랬는데 뭐 사육사는 뭐 이해가 갑니다. 뭐 워낙에 기르면서 정도 들고 뭐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일반 관람을 하러 가거나 뭐 이랬던 사람들이 우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뉴스에서. 그래 가지고 제가 아내랑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보면은 웃고자 하는 것들을 쫓아다니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계기가 좀 만들어지면은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고, 또 아니면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 위해서, 또 그걸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또 연예인들이 뭐 공연하는 거든 뭐 그게 노래든 아니면 연극이든 공연하는 걸 보면서 즐거움을 얻고,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또 즐거움을 얻고, 맛집 쫓아다니면서 먹으면서 즐거움을 얻고, 또 반대로 때에 따라서는 함께 울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은 그곳에 가서 뭐 눈물을 같이 흘리고 있고, 어딘가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자꾸 뭔가를 나를 만족시켜 주거나 나의 그런 어떤 감정을 해소시켜 줄 곳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이런 얘기를 뭐 종종 제 이 TV 똥덩이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여러분도 그 생각은 해 보셔야 됩니다. 나를 울려 주고 웃겨 주고 또 나를 즐겁게 해 주고, 내 입맛이든 그것이 나의 그런 어떤 오감을 만족시켜 주는 것, 이 오감을 만족시켜 주는 거 있죠? 이것들은 삶의 고통의 씨앗입니다. 왜냐하면 오감이 만족이 되는 순간 나는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감정이 해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감정 해소를 통해 가지고 내가 두뇌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 나가는 이 삶의 또 다른 차원의 즐거움을 내가 찾아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다시 오감을 만족시키는 걸 또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맛집을 한 군데 가서 맛있는 걸 먹고 났더니 그다음에 또 다른 게 이 집이 또 맛있다 그러면 또 그걸 가지를 못하면 불안해지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불안해지는 요소와 함께 삶이 안정이 안 되고,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뭐 맛있는 음식점인데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그러면은 괜히 공허해지고 허탈해지고, 그러면서 또 뭔가 새로운 거를 찾아야 된다는 불안감이 오고, 이게 다 왜 오냐면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통해서 내 오감의 만족을 원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삶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뭐 요 얘기는 제가 오늘 이번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뭐 기회가 될 때 인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인제 제가 말씀드렸죠. 불안해지는 것, 불안이라고 하는 거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과 사실 인제 공황장애는 쪼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공황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한 4-5년 전인가 한번 다룰까 하다가 좀 미뤄 놨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뭐 제가 여기 앉아서 공황장애 이야기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야, 네가 의사도 아니고 네가 뭐 저희 두뇌를 뭐 쪼끔 두뇌의 작용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하고 뭐 그래서 아이를 뭐 자폐아이를 그렇게 뭐 대학까지 보내고 이렇게 하게끔 했다고 치자. 응?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뭘 안다고 공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왜? 제 가설은 그냥 가설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음
그 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인제 우연히 듣게 됐다가 제가 인제 찾아봤어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가.'라고 해서 쭉 찾아보니까 인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공황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 놨더라고요. 여기서 인제 사실상 이 사람들이 한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공황 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인제 이게 뭐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것과는 다르다." 조금 전에 뭔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얻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허탈해지고 불안해지는 불안. 예. 예 맞아요. 이 불안. 이 단어가 불안이었네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불안해지고 이런 것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그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고 그다음에 인제 제가 다른 이야기 안 하고요. 그 의사들이 한 이야기 안에서만 제가 공황 장애라고 하는 게 왜 오는지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인제 덧붙여서 설명을 쪼끔만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의사들이 한 얘기를 그냥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거기에 인제 제 설명을 덧붙이는 정도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만의 가설이 아니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불안하고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다르죠. 예. 예.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인제 그전에 단어의 선택을 하나를 놓고 인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정신과 의사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런 것들은 뭐 감춰야 되는 질병이나 뭐 이렇게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인제 의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얻는 것이 낫다. 사실상 그게 도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의사들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는 그 파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사실상 도움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사업이죠. 예. 사업을 위한 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인제 뭐 많은 다는 아니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인제 그렇다고 인제 저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도움을 얻을 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영어에는 발작이 아니라 attack이라고 돼 있어요. 뭐 영어로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영어 시간이 아니니까. attack이라고 돼 있는데 이 attack이라고 돼 있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어떤 어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공항에서는 이 한국에서는 발작으로 표현을 했어요. 발작이라고 하는 거를 사전적 의미를 제가 실제로 이게 제가 봤을 때 '발작은 이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진짜 제 생각이 맞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인터넷으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거기는 한 발짝 더 나갔더라고요. 두뇌의 이상으로 인해서 뭐 저희 이상적인 그런 어떤 행동이 나오는 것 이런 식으로 해 놨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놓고 보면 실제로 의사들이 이러한 용어를 선택을 할 때 "네가 잘못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말을 할 때는 당신들의 잘못도 아니고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니까 뭐 찾아오세요. 그런데 용어 자체에서는 뭐를 했냐면은 이 용어를 쓰면서 "네 머릿속에 뭔가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라고 정의를 해 놨단 말이에요. 모순이죠. 예. 완전히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상 "의사들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데는 이런 단어 하나의 선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단어도 인제 그렇기 때문에 의미라고 하는 거 있죠. 왜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그러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나의 표를 위해서지 국민들의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게 그 단어들의 선택에서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아무리 의사들이 이거는 뭐 나쁜 게 아니고 이거는 부끄러워해야 될 것도 아니고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현상일 수 있으니까 "의사를 찾아와라."라고 말은 하지만 이 공황 발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 의사들의 그 모습을 보면 이미 '공황 발작은 네 머릿속에 뭔가가 이상이 있어서 발현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 네 기저에 깔려 있는 바탕에 그 바탕에 그러한 개념이 아주 깊숙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꺼려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인제 그 의사들이 요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비디오를 많이 찾아보시면은 뭐 어떤 한 여의사는 예까지 놔가면서 "이런 경우에는 공황이다. 이거는 불안 증세다."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인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제가 인제 그 의사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여자 의사예요. 그런데 뭐 제일 이해하기가 쉽게 구분하기가 쉽게 예를 들어 놓으면은 구분이 쉬우니까요. 그렇게 인제 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인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반복을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앵무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자면 불안이라고 하는 건요 대상이 뚜렷해요. 네. 대상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게 고소공포다. 공포라고 하는 그런 것들 불안이다 그러면은 높은 데 올라갔기 때문에 땅에 내려와 있으면 불안 증세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이나 이런 어떤 공포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 뚜렷해요. 그런데 공황은 이 공황 저는 발작이라는 용어를 인제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인제 합니다. 그런데 무의식 중에 제가 튀어나올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단어로 어떻게 치환을 할 만한 단어가 생각이 안 공황 공격 뭐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게 앞뒤가 쪼끔 안 맞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인제 제가 일단은 공황이라고 하는 단어만 써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 공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동물적 생존 본능이다." 그래서 사자를 보면 동물이 무서워서 갑자기 내가 피해야 되기 때문에 뭐 왜 그런 거 있죠. 사람들이 인제 이게 인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뭐냐면은 갑자기 두려워지면은 심장 박동수가 막 빨라지면서 혈액이 빨리 돌고 막 이런다고 인제 그 의사들이 설명을 하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빨리 도망갈 준비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증세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동물에 따라서는 옴짝달싹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사자를 보면은 꼼짝 않고 그 자리에 딱 움직여서 몸이 굳어버려요. 물론 심장은 뛰는데도. 예 심장이 빨리 뛰면서 준비는 하는데 몸은 움직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생존 본능 중에서 이 인간도 그렇죠. 사람도 움직임이 있으면 빨리 그 움직임을 포착을 해요. 사자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거는 인제 늑대 같은 경우에는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토끼가 있는데 토끼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바로 옆에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지부동이죠. 몸이 자동적으로 딱 굳는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뭐냐면은 그 사냥감들의 눈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심장은 빨리 뛰고 이런 것들이 인제 생존 본능에 들어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황이라고 하는 것이 인제 오면은 '생존 본능 때문에 온다.'라고 되는데 근데 이 의사들도 그렇고 이제 무슨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설명도 그렇고 다 찾아봐도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원인이 빠졌어요. 왜가 빠졌어요. 생존 본능은 분명히 본능이에요. 그런데 사자를 보고 두려워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사자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는 다시 공포로 들어가요. 공포, 불안. 그쵸? 그러면은 이제 사자든 뭐든 다 빼놔야 돼요, 그런 요소들을. 나를 두려워하는 요소들 다 빼놓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없어요. 네. 공황이라고 하는 것에 원인을 찾으면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그다음에 뭐 혈액이 빨리 돌고 몸은 꼼짝달싹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헉헉대고. 예. 그래서 인제 공황 장애 공황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예 공황 상태. 공황 상태 상태가 아니죠. 상태.
상태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호흡을 하는 거를 인제 어떤 의사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지 행동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호흡하는 거. 호흡하는 거 중요해요. 예. 제가 그 자폐 아이들 그 교육하는 그 책의 끝에 부분에 그 호흡법에 대한 거, 이거는 복식 호흡도 아니고 제가 찾아 놓은, 복식 호흡도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그것보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 여러 단계 업그레이드된 호흡법을 인제 제가 거기다 써 놨는데, 그게 인제 자폐 부모인 경우, 이거는 뭐 자폐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 같은 경우 아이를 보면 화가 먼저 이렇게 딱 치솟아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호흡법을 통해서 인제 그 가라앉히는 호흡을 좀 좀 능동적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감정이 가라앉거든요. 통제가 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일단 감정이 특히 인제 저희 뭐 즐겁고 이런 감정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좀 짜증 나고 화나고 이런 감정이 생기게 되면 이게 숨을 사람들이 제대로 못 쉬거든요. 이 공황도 인제 비슷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산소 공급이 두뇌에는 안 돼요. 두뇌가 인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왜 산소하고 탄수화물을 태워서 이산화탄소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말 그대로 탄소가 여러 개 있으면 이거를 이제 산소를 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촌농 그 촛불 태우듯이 그 초에 그 왁스를 태워 가지고 불꽃 하듯이 인제 사람 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다만 인제 초는 한 번에 확확 활활 타오르는 거고, 사람 몸에서 요걸 하나씩 끊어 가면서 산소랑 연결해 가지고 인제 CO2로 가고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래야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네. 점점 이게 두뇌가 인제 작동을 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제 악순환으로 들어가요. 왜? 두뇌가 작동을 못하면 감정은 더 세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화가 나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인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공황 상태를 인제 예방하거나 아니면 그걸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숨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숨쉬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인제 자폐 아이 거기에는 제가 그랬죠. 일반 아이들 그 두뇌 발달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일반 아이들 두뇌 발달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인제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실 분들은 인제 거기서 그 책을 뭐 구입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 책은 뭐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인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숨쉬기도 들어가는데, 하나 재밌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인지 행동.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실제로 인터넷으로 찾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게 한글인가? 네. 여기 있네요. 인지 행동 치료. 네. 자, 그래서 여기 인제 제가 요거를 하나를 예를 들어 보려고 인제 쪼금 아까 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딱 해 놨는데, 여기도 참 또 재밌게 글을 써 놨어요. 제가 이제 요거를 딱 읽고 시작을 해 볼게요. 뭐라 해야 되냐면 마음사랑 인지행동치료센터가 지향하는 인지행동 치료 그래 놓고, 심리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정성껏 보살피면서 문제의 본질을 탐색하고 해결 방법을 훈련하여 보다 건강하고 적응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전문적인 심리치료 방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도 이게 좀 중립적으로 단어 표현을 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찾았던 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잘못된 그 시각에서 오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걸 놓고 제가 인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탐색하고, 요게 인제 제가 찾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 인지 해 놓고 문제의 본질.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사람들이 인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한, 어떤 사람 그 사이트에서 뭐라 하냐면 잘못된 시각, 왜곡된 관점이죠. "그런 데서 보는 거를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잘못된 시각, 이걸 고쳐야 된다? 문제의 본질.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예 진짜로 사람들은 문제가 될 거 되고 있다. '내가 문제구나.' 공황 상태가 되고 그런 걸 공황을 겪고 있으면 '이게 내가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써 놓는 이런 문제 이 문장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불안이나 감정이나 이런 거를 자극하는 오히려 인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인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얘기도 인제 언젠가 한 번은 하게 되겠죠. 예. 자 여기서 보면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공황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 보면 사실상 대상이 없다고 했죠. 없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면 "공황 상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딘가 좀 어긋나 보이지 않아요? 어딘가 좀 문제의 본 이게 실제로 저는 된다고 봐요. 뭐 치료의 그런 어떤 그 예를 제가 정확하게 들어본 예가 아까 제가 처음에 저 예로 들었던 여자 의사가 뭐 치료했던 환자의 경우 한 경우인가 두 경우를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는 된다고 봐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 사람이 공황 상태가 겪어지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였다. 그럼 자동차 그 경우를 다 다시 문제의 본질을 찾아가야 돼요. 비행기였다. 그럼 비행기에서 또 찾아가야 돼요. 배였다. 배에서 찾아가야 돼요. 수만 가지가 경우가 있으면 그걸 다 찾아가야 돼요. 물론 점차적으로 줄기는 하겠죠. 하지만 사라지기는 어렵죠. 예. 그런데 되기는 돼요. 그러면 문제는 뭐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문제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게 누가 치료를 하죠? 의사라든가 심리학자라든가 이 사람들이 치료를 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환자나 뭐 내담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오면 찾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치료를 해 줘야 이 환자든지 이 공황 상태를 겪는 사람들이 이 안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야 되겠죠. 내가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공황 장애라든가 공황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일상에서 내가 문제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익혀가면 돼요. 그쵸? 이게 제가 얘기하는 연구라는 거예요. 연구. 예. 뭐 저는 인제 공부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왜냐면 공부는 이게 사람들이 공부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 학교 공부랑 이렇게 자꾸 헷갈려 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배워 가지고 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자꾸 이제 혼동을 해서 생각하는 거라서 저는 인제 연구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대상을 놓고 자동차면 자동차, 비행기면 비행기 이런 대상을 놓고 그것들에 대해서 개념을 하나씩 쌓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연구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방법을 찾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럼 어디 가서 배울 수 있을까요? 의사든지 심리학자들인지 찾아가면 그 사람들이 찾아 줘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어디 가도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유일한 곳이 인제 제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이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이 펀더드 에듀케이션에서 제공하는 공부 수업이 연구 방법에 대한 그 수업이 인제 유일한 건데 전 세계에 유일해요. 왜? 제가 그랬죠. 하버드에 있는 마이클 샌델 교수도 연구 방법을 가르치진 못한다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연구실에서 학생들을 놓고 자기가 연구하는 거를 보여줄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대학원에서 하는 게 인제 그런 거거든요. 교수가 내 연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내 연구를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라고 하고 학생들이 하는 연구를 "이걸 이런 식으로 해 봐."라고 실제로 거기서 인제 연구하는 거를 훈련을 시켜요.
하지만 능동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지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인제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 실험실이든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그 교수가 가르쳐 주는 거를 그냥 데이터 모아서 정리해 가면서 이 정도 선에서 끝을 내지 그 실제 자기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박사 마쳤는데 포스닥을 해야 되고 포스닥을 마쳤음에도 독립된 그런 어떤 위치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들죠. 저도 마찬가지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연구가 이런 거구나.'를 찾았을 때가 제가 혈액병 프로젝트를 완성을 시켜 가지고 프로포잘을 내서 그걸로 인제 연구비 받아서 시작을 했을 때 그때가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보는 하나의 첫 번째 계기였어요. 왜냐면 와 이게 되고 나니까 그 모든 분야들이 다 한눈에 '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구나.'가 한눈에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인제 제가 그때 '아 연구하는 방법을 이제 내가 스스로 처음으로 깨달았구나.' 이거를 인제 그때 느꼈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자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인제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체계적으로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은 제 교육 시스템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의사든지 뭐 심리학자든지 그 의존을 해 가면서 가는 게 인제 그 실제로 도움을 많이 얻겠죠. 자 그런데 인제 제가 그 남은 시간 동안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왜냐면 이 방법은 실제 그 제 내가 훈련하는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하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그 체계를 잡아가면서 주제를 놓고 그 저희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그거를 내가 연구해 보고 또 그걸 가지고 제가 제안을 하면은 그 비교해 가면서 또 시도해 보고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요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자폐 아이들 그 저희 뭐죠? 그 부모 자폐 부모 대상 연구 저희 방법을 다루는 말 많은 물고기 여기 가서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인제 거기에 좀 나와 있어요. 물론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다루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나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뭐냐? "원인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자가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면 대상이 뚜렷해요. 갑자기 내가 좁은 곳에 가서 그 작은 공간에 갇혀 있을 때 이 공간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면 벗어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공포라든가 이런 그 두려움은 극복이 쉬워요. 그런데 이게 공황 상태는 원인이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이 길어도 이 이야기를 마저 하려고 합니다. 여기부터가 제 가설이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앞에 것까지는 다 앞에서 의사든지 뭐 심리학자들인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기반으로 그냥 요약을 한 거고요. 이게 진짜 제 가설입니다. 사람들은요,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네. 불교에서 보면은 불교는 없다, 없다 뭐 저희 그러면서 빈 것에서 시작하고 없는 것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뭐 무소유를 얘기하던 사람들이 풀소유니 뭐 어쩌니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 머리 깎고 들어가 가지고선 뭐 저희 승려라는 사람들이 뭐 "저런 짓을 하고 앉아 있니? 뭐 애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왜냐? 없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가장 큰 벽이자 가장 큰 도전이에요. 왜? 없다는 거는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없다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순간 사람은 그 두뇌는 자유를 얻어요. 제가 요 이야기는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아니라서 인제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요. 실제로 머릿속에 없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려지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려진다라는 표현을 쓰죠. 예. 실제로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려져야지 머릿속에서 그림처럼 그 자폐 아이들이 보는 물고기 저희 애가 인제 물고기를 아주 생생하게 보면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듯이 머릿속에서 뚜렷하게 그려져요.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뭐가 그려져야 되냐면 없다가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원인, 그 공황,
등이 공황이라든가 뭐 이런 그 근거 없는 이런 모든 것들 다 사라져요. 그 우울증 뭐 저희 뭐죠? 삶의 고통이든 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민이든 뭐든 다 사라져요. 이건 제가 보장드립니다, 진짜로. 하지만 이것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적어도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건지, 내가 공황 상태가 오면 왜 그런 공황 상태가 나에게 올 수가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인제 왜 아까 얘기한 인지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물이든 뭐든 내가 그것들을 뚜렷하게 바라보면 그게 왜 사라지는지 인제 그거를 여기다 연결을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인제 이 이야기는 마약 얘기를 잠깐 할게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약을 하는 순간은 즐겁지만은 마약이 이 약 기운이 떨어질 때 두려운 상당히 극심한 고통과 그 두려움에 휩싸인다고 저는 인제 보거든요. 제가 마약을 해 보질 않아서 인제 뚜렷하게 뭐 제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은 실제로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왜 귀신이 쫓아오고 뭐 괴물이 쫓아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예.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귀신, 괴물, 뭐 귀신은 뭐 사람들이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지. 요즘 뭐 무슨 파묘인가 뭔가 하는 영화가 뭐 그런 것들을 다루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귀신 실체를 본 사람 없죠. 예. 그러면은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왔을까요? 내 두뇌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믿으면서 '아, 있나 보다.'라고 하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머릿속에서 한 자리를 차지해요. 괴물이라고 하는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내 두뇌가 이렇게 있으면 한 자리에 괴물이라고 하는 것이 차지를 해요. 그러면은 두뇌가 그다음부터 어떤 일을 하느냐, 이 괴물이라고 하는 것을 형상화를 시켜요. 꿈에서 인제 뭐 괴물이 쫓아와 가지고 무서워하듯이 형상화를 시켜요. 귀신도 마찬가지로 형상화를 시켜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살아왔던 그 모든 물체들 중에서 설명하기 힘든 것, 설명하기 힘든 현상.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뭇가지에 하얀 소복이 걸쳐 있어 가지고 이게 펄럭거리는데, 이거는 실제 얘기예요. 제가 아는 낚시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오밤중에 들어가서 낚시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는데 앞에 뭐가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하얀색이.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아 가지고 낚시하러 간 그 자리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새벽에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인제 딱 봤는데, 아침이 돼서 딱 보니까, 그래서 인제 이분은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막 두려워서 있었는데, 아침이 돼서 보니까 누가 그 나뭇가지 꼭대기에다 소복을 걸어 놨는데, 그게 소복이 바람에 흩날리면서 있었는데 그게 귀신으로 보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깜깜한 밤중에, 보이지 않는 밤중에 하얀색은 그래도 눈에 띄어요. 이 사람의 눈은 이 빛이 약해지면은, 그러니까 빛의 양이 약해지면은 흑백으로 밖에 못 보거든요. 저희 컬러로 보지를 못해요. 색으로 보지를 못해요. 흑백으로만 보게 되는데, 그 하얀색이 있었는데 깜깜한 곳에 나무 같은 거는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이 공중에서 붕붕 떠다니는 귀신 같아 보인 거예요. 자, 이런 게 있으면 귀신이 형상화된 그런 것들이 이 머릿속에 형상화가 돼요. 그러면 형상화가 되면 뭐가 되죠? 존재하는 게 돼요, 이제는. 존재하는 실체가 돼요, 실체.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웹페이지에서 보여 드린 거. 어떤 사물이든 뭐 이런 것들 실체를 바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실체를 찾아가서 바로 본다. 그러면은 괴물이다 귀신이다 실체를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가서 봐야 돼요. 내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귀신이 뭐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뭐 실제 귀신이 존재한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퇴마사가 될 수 있죠, 귀신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실체를 바로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힘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황은 인제 여기서 말씀드리면, 공황 상태가 되는 이유는 귀신 뭐 없다, 괴물도 뭐 내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떨까요? 두뇌의 그 자리들이 비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비어 있고 없는 곳을,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비어 있고 없는 것을 뚜렷하게 보는 순간 그 실체를 봤기 때문에 다 사라진다 그랬죠. 모든 그 공황 상태든 뭐든 다 사라진다 그랬죠. 하지만 이 비어 있는 거를 보기가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 비어 있는 상태가, 내가 그걸 접근하려고 하는 순간 두려움이 생겨요. 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게 뭘로 나올까요? 이게 공황으로 나온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게 공황으로 나온다고 이게 제가 만든 가설이에요. 예. 그래서 비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오는 두려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이 괴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없는 실체를 그 자리에 끼워 넣어 가면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실체가 되고 괴물이 실체가 되고 사주팔자가 내 인생이 되고, 그다음에 그 파묘에서 나오는 누가 쭉 가면서 이게 점쟁이라든가 이런 그 뭐죠? 그 무속 신앙이든 뭐 이런 사람들, 뭐 제가 알기로는 승려들도 뭐 점을 치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딱 보고 "아 너 오늘 무슨 일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딱 맞아떨어질 때가 많죠.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패턴이 거기에 다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맞아떨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덜커덕 걸리는 거예요. 낚싯바늘에 탁 걸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이비 종교도 이런 식에서 낚싯바늘을 그냥 다 가서 탁 걸리게 돼 있는 이유가 인제 거기에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비어 있는 곳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 비어 있는 곳을 채울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채워주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 그러면 귀신, '아 그래?' 그러면은 그 사람 얘기를 들어가면서 귀신을 내 머릿속에 실체화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 무신론을 얘기를 하는데 무신론은 비어 있는 거 없다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 없다는 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채워 나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예 인제 그 이제 유신론으로 가서 신이 이렇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신이다.' 왜 신도 보이지가 않잖아요 사실상.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뭐 보이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대상이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그러면 그거에 '어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 고 딱 받아들여요. 왜? 실체니까.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쉽게 빠지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 보세요. 공황을 겪는 게 사이비 종교나 이런 거에 시달리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한쯤 그 이 삶을 그나마 쪼끔 힘든 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 공황이 사이비 종교에 덜커덕 걸려서 그 저희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파닥파닥거리면서 살아가는 삶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황 상태마저도 극복할 수 있으려면 제가 그 이야기하는 그 책 있죠? 네, 제가 그 책을 여기다가 좀 저희 찾아서 아예 보여 드릴게요. 그 여러분들께서 인제 구입을 하실 수 있게. 제가 교보문고가 세일을 하더라고요. 예, 제 책을 가지고 그 다른 데도 어딘가 하나 그 세일을 하긴 하는데 교보문고에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제가 요 쉽게 찾는 방법이, 제가 책 제목을 이렇게 적어 놔 가지고, 예. 이제 펀더드 두뇌 발달 방법 시리즈라고 해서 자폐아이 두뇌 발달을 통해 세상과 연결하는 방법 요거 있는데, 이거에 맨 마지막 챕터에 제가
숨쉬기 훈련하는 방법을 집어넣어 놨어요. 예. 그리고 인제 그걸로 일상에서 인제 훈련을 해 보시고, 이거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숨을 쉬는 거라 이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복식 호흡은 상대적으로 쉬운데, 그래서 인제 뭐 저는 거기다가 써 놨는지 모르겠는데 복식 호흡을 일단 한번 해 보시면서 호흡이 어느 정도 될 때 이제 이 제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 숨쉬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 인제 제가 제안은 드리는데, 그걸 한번 해 보시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 안에 내용들을 보면 두뇌 발달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부모가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위해서 부모가 연구해 가면서 아이들의 두뇌를 어떻게 발달시킬지, 내 아이에게 적합한 두뇌를 어떻게 적합하게 이 발달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 방법을 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개별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그러한 그 공부 방법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공부 방법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제 이름으로 치면은 더 쉽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 나왔네요. 예. 요거는 다른 분과 그 공동으로 공동집필한 책, 그 최근에 나간 거고, 제가 내놓는 책은 다 세일하고 있네요. 왜 이걸로 안 뜨지? 예. 영어 공부 어떻게. 네. 요겁니다. 영어 공부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요거 있죠? 이게 인제 언어를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고 중국어도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방법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요거를 가지고 한번 제가 그 제안하는 거는 이걸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는 체계적으로 시작부터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그냥 그 시간 나실 때마다 이걸 가지고 이 방법으로, 여기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그 실체를 찾아가는 방법인데, 누가 실체를 찾아가느냐? 내가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표현하는 방법들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제 공황 상태를 좀 자주 겪으시면서 뭐 "힘든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물론 의학적인 진료나 뭐 이런 것들을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런 진료와 함께 집에서 이 혼자 시간을 내서라도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를 두뇌 훈련을 한번 해 보시라는 게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황 상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